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차이나 전기차가 판매량 1위를 기록하는 그러한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나 전기차가 큰 상승을 하지 못하고 11,000원대에서 약 하락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차이나 전기차 지금 바닥이 나왔는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매수가 가능한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탑10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1위가 비아디를 기록을 하게 되었고, 또 3등, 5등 모두 중국 전기차가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차이나 전기차는 최근에 오르지 못하고 계속 약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 그리고 재작년으로 보더라도 1년 동안 크게 오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최근에는 테슬라도 가격 인하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2023년부터 구매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 앞으로 가격 경쟁을 하게 되었을 때 미국의 보조금 지원과 이 중국의 전면 폐지, 이러한 것들이 더불어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리튬의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란이나 또 한국에서도 리튬 강산이 발견이 되었죠.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라는 리스크가 있지만 저는 중국이라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정학적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중국에서 밀어주는 기업들, 내수시장만 점령을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잘 한다면 충분히 차이나 전기차로 더 많은 돈을 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느냐? 제가 항상 기본적 분석뿐만 아니라 이 기술적 분석도 함께 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렸죠. 이렇게 지정학적 이슈,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을 우리가 미리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차이나 전기차의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 큰 하락을 하고 양봉이 하나 더 크게 나왔을 때 분명히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제가 하지만 영상에서 아직까진 좀 위험하다, 확실하게 하락 추세를 마감하고 또 확실하게 다시 정배열이 되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차이나 전기차는 결국에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방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번에 큰 하락이 나왔다 바로 양봉으로 끌어올린 부분에서 거기가 바닥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가 남아있고 아직 방향성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의 주봉을 보시게 되면 여전히 아직까지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봉을 밑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이번 주가 양봉이 나오지 않았고 다시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6일 전에 분명히 이렇게 대응 방법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다시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저점 이번에 한번 큰 하락을 찍었을 때 1,500원 구간에서 다시 지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비중 조절이나 손절, 이러한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매수를 하신다면 조금 더 안정이 되고 난 이후에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현재 차이나 전기차는 크게 오르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 또 역배열이기 때문에 분명히 리스크 관리, 비중 조절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언제는 또 매수해라 했다가 언제는 또 팔아라 했다가 너무 계속 말 바꾸는 거 아니냐,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투자에서 결국엔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1년 동안 하락을 하고 있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나뉘고,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떤 시점에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점과 저의 시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어떻게 투자하는지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기 투자, 추세 투자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지금 현재가 저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 다가왔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여기서 큰 폭락이 나와서 막 절반이 다시 더 떨어지고 이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분들은 모아가시기에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추세 투자나 이러한 추세들을 보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현재 관망을 하고 방향성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매수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에 따라서 매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또 생각에 따라서 이 매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의 경우 모아가는 것이 좋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하락의 가능성과 장기간 행보의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선 영상들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매수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 투자의 경우 저는 관망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은 아직 방향성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관망을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 확실하게 방향성이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비중 조절, 비중을 다시 늘리거나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